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상처 드레싱 주의사항. 드레싱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모든 기본은 손 씻는다. 치과적으로는 양치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손도 안 씻고 아무리 멸균 나면 뭐합니까? 감염되죠. 120도에서 30분의 고압증기 이용하는가? 고압증기 멸균. 고압증기 이용해서 멸균하는 거 용품은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가운이다. 120도 하면은 고압증기 멸균기죠. 스테인리스나 가운이다. 그러면은 고무 하면은 이온가스라고 했죠. 파우더, 건열이죠. 복수천자 체위, 앉아서 배에 물 빼니까 자위, 반자위. 침상 안정시, 낙상 예방 간호.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이건 배웠는데 낙상주의 팻말 표지를 붙인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학생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외에 나오면 되게 당황해 하잖아요. 낙상주의 팻말도 붙이고 침상 난간도 올려주고 침대 높이를 낮춰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요 같은 거 깔면, 매트릭스 깔면은 떨어져도 덜 다친다. 얼음 주머니의 적용 목적, 지혈. 온해효과, 냉해효과 문제 나왔어요. 얼음 주머니는 혈관을 수축하니까 지혈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은 세포대사가 증가하고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증가한다. 대신에 염증도 증가해.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려면은 냉찜질이 좋다. 맹장염, 염증이 있으면은 냉찜질이 좋다고 했어요. 뜨거운 찜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육 이완이 증가돼. 근육이 릴렉스돼. 그래서 물리치료 가면은 온찜질을 한다는 거. 단 하나 어려운 거.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하는 게 온해효과라는 거예요. 관절 활액이 뭔지 몰라도 묽은 게 좋대요. 그래서 관절 활액의 점소가 감소하면은 이게 온해 효과다. 고막 체온 측정 방법.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이거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죠. 성인은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호흡 측정 방법. 환자 모르게 맥박 재는 척 하면서 측정한다는 거. 환자 모르게 잰다는 거예요. 전신마취 수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유지, 호흡기 합병증 예방, 혈전 예방, 기침하세요, 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하는 거 중요하죠? 모의고사 20일에 통틀어 안 나온 적이 없다. 지팡이 올라갈 때가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리고 목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팡이는 요거는 모르고 국가고시에 가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지팡이는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지팡이가 가장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팡이 올라갈 때, 지건마. 올라갈 때 항상 지팡이 먼저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 쪽.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 환자, 지팡이, 계단 올라갈 때 또는 버스 탈 때 뭐예요? 왼쪽 편마비예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된다. 마비 쪽은 왼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에요. 항상 지건마 이거를 써놓으시고요. 내려갈 때는요. 평지나 내려갈 때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지마건.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 쪽 왼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건마, 지마건 써놓고 어느 쪽이 마비 쪽인지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인지 이렇게 하면서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팡이건 목발이건 둘 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다.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지건마, 지마건 이러면 사실 끝납니다. 목발 볼게요. 지팡이 한 번 나오면 목발 한 번 나오고 뭐 이렇지만 지팡이 두 번에 목발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이다. 건강은요? 건강한 발. 그 다음에 세트는 말 그대로 세트예요. 뭐가 세트냐? 아픈 다리랑 목발이 함께 가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그럼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려면은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이것도 역시 왼쪽 편마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 환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목발 순서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건강 세트. 왼쪽 편마비야? 건강 세트.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구나. 세트는 왼발이랑 목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답을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려갈 때는요. 건강 세트가 아니라 내려갈 때는 세트 건강.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편마비 쪽이 어디예요? 이 세트. 왼쪽하고 목발.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이게 보행기죠. 보행기 나오는 시험 문제는 딱 이겁니다. 불편한 쪽 뒤에서, 허리 뒤에서 보조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순서까지는 간호정보사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보행기는요, 이 다리가
만약에 한쪽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같이 가고 건강한 쪽이 나중에 가면 되고요. 둘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보행기는 뒤쪽에 서라. 뭐 이게 답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든 보행기든 항상 환자의 엉덩이 높이이다. 지팡이 짚는 위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지팡이 어느 손에 잡아요? 왼쪽이 편마비면은 지팡이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갑니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간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맞추시고요. 새끼 발가락에서 15, 15 앞에, 이게 바로 지팡이 위치예요. 아시겠죠? 간호조무사가 병원 화재 발생 시 취해야 될 행동은, 일단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야! 외치면서 빨리 벽에 있는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응급벨 눌러서 화재를 알려야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겠죠? 불난 주변 먼저 도망가고요. 내원계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 보냅니다. 경증 환자 보내고요. 중증 환자는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인명피해가 심하다. 예전에는 중증 환자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 순서예요. 사람이 빨리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젖은 수건으로, 수건을 적셔가지고, 사실 뭐 수건 적실 그게 될까요? 코와 입을 가려야 돼요. 호흡기를 가려줘야 된다. 일단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불나면은 막 까만 유해 연기가 막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계단으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 끊기는 순간 죽으니까요. 손잡이가 뜨겁다. 그러면 밖이 불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옷에 불 붙었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 호흡기를 가려야 됩니다. 뒹굴고 불을 끈다. 머리를 가리고 하면 감쪽 같죠? 머리 아니고 얼굴 가리라. 벽은 한 손만 짚고 쭉 가라. 왼손이면 왼손 쭉, 오른손이면 오른손 쭉. 왼손 오른손 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출구를 잊어버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니까 한 손만 잡고 가라 이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한 손만 잡고 쭉 나가는데 구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바람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소화기 쏘면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라 이 소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아시겠죠? 호스피스 환자, 호스피스 병동은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치료하고 완쾌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이게 영적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병원은 같은데요. 과가 달리 가는 거죠. 기록, 물품, 뭐 약품, 소지품 다 가지고 보낸다. 이게 답이죠. 전동 문제도 별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거 최근 구시에 나온 거예요. 병동으로 인수인계화되는 거 투여 약물이다. 뭐 약물만 보내나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를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는 거.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선망 와가지고 신경과를 리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동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과를 옮기는 게 전동이에요. 그랬을 때 해당 병동으로 보내야 되고 해당 병동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몇 시쯤에 가면 될까요? 가능한 시간도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입니다. 환자한테는 설명해야겠죠? 귀간주님 지금 신경과로 한 5시에 가실 거예요. 이러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타 국가고시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쓰러진 사람한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고요. 언어적인 자극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 그러면 구명하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 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 확인한다 이래도 맞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긴다 이래도 맞고요. 언어적 자극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기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폐를 수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 턱을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심장 30대.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2번 30대 1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태 확인하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붙여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순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죠. 패드 부착 부위도 맨날 시험에 나오죠. 이동 겸자 24시간마다 멸균한다. 그리고 한 개씩만 집어넣는다. 이 오므리고 뽑는다. 이거 중요하죠. 손목보다 아래로 놓게 한다. 이동 겸자는요, 뭐 핀셋 같은 겁니다. 요걸로 다른 물품들을 이렇게 뭐 의사가 뭐 달라고 했을 때 요거로 이동 겸자로 옮겨줍니다. 24시간마다 멸균하면 돼요. 집에 갈 때 설거지 해요. 그리고 나서 물기 뺍니다. 아침에 출근했죠?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립니다. 30분이면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팀 문 열어놓고 겸자통에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멸균하면 된다는 거예요. 둔부, 엉덩이에 발적이 있는 환자, 욕창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욕창 안 생기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공기 뽁뽁뽁뽁 있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한다. 보통 등급 받으신 분들은 이 복지용구를 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욕창 예방 매트릭스가 있어요. 상처 드레싱 주의사항. 드레싱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모든 기본은 손 씻는다. 치과적으로는 양치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손도 안 씻고 아무리 멸균하면 뭐합니까? 감염되죠. 120도에서 30분의 고압증기 이용하는 거 고압증기 멸균. 고압증기 이용해서 멸균하는 거 용품은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가운이다. 120도 하면은 고압증기 멸균기죠. 스테인리스나 가운이다. 그러면은 고무 하면은 이옥가스라고 했죠. 파우더, 건열이죠. 복수천자 체위, 앉아서 배에 물 빼니까 자위, 반자위. 침상 안정시, 낙상 예방 간호.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이건 배웠는데 낙상주의 팻말 표지를 붙인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학생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외에 나오면 되게 당황해 하잖아요. 낙상주의 팻말도 붙이고 침상 난간도 올려주고 침대 높이를 낮춰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요 같은 거 깔면, 매트릭스 깔면은 떨어져도 덜 다친다. 얼음 주머니의 적용 목적, 지혈. 온해효과, 냉해효과 문제 나왔어요. 얼음 주머니는 혈관을 수축하니까 지혈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은 세포대사가 증가하고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증가한다. 대신에 염증도 증가해.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려면은 냉찜질이 좋다. 맹장염, 염증이 있으면은 냉찜질이 좋다고 했어요. 뜨거운 찜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육 이완이 증가돼. 근육이 릴렉스돼. 그래서 물리치료 가면은 온찜질을 한다는 거. 단 하나 어려운 거.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하는 게 온해효과라는 거예요. 관절 활액이 뭔지 몰라도 묽은 게 좋대요. 그래서 관절 활액의 점소가 감소하면은 이게 온해효과다. 고막 체온 측정 방법.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이거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죠. 성인은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호흡 측정 방법. 환자 모르게 맥박 재는 척 하면서 측정한다는 거. 환자 모르게 잰다는 거예요. 전신마취 수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유지, 호흡기 합병증 예방, 혈전 예방, 기침하세요, 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하는 거 중요하죠. 모의고사 20일에 통틀어 안 나온 적이 없다. 지팡이 올라갈 때가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리고 목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팡이는 요거는 모르고 국가고시에 가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지팡이는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지팡이가 가장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팡이 올라갈 때, 지건마. 올라갈 때 항상 지팡이 먼저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 쪽.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 환자, 지팡이, 계단 올라갈 때 또는 버스 탈 때 뭐예요? 왼쪽 편마비예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된다. 마비 쪽은 왼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에요. 항상 지건마 이거를 써놓으시고요. 내려갈 때는요. 평지나 내려갈 때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지마건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 쪽 왼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건마 지마건 써놓고 어느 쪽이 마비 쪽인지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인지 이렇게 하면서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팡이건 목발이건 둘 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다.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올지건마 지마건 이러면 사실 끝납니다. 목발 볼게요. 지팡이 한 번 나오면 목발 한 번 나오고 뭐 이렇지만 지팡이 두 번에 목발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이다. 건강은요? 건강한 발. 그 다음에 세트는 말 그대로 세트예요. 뭐가 세트냐? 아픈 다리랑 목발이 함께 가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그럼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려면은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이것도 역시 왼쪽 편마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 환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목발 순서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건강 세트. 아, 왼쪽 편마비야? 건강 세트.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구나. 세트는 왼발이랑 목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답을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려갈 때는요? 건강 세트가 아니라 내려갈 때는 세트 건강.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편마비 쪽이 어디예요? 이 세트. 왼쪽하고 목발.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이게 보행기죠. 보행기 나오는 시험 문제는 딱 이겁니다. 불편한 쪽 뒤에서, 허리 뒤에서 보조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순서까지는 간호정보사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보행기는요. 이 다리가 만약에 한쪽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같이 가고 건강한 쪽이 나중에 가면 되고요. 둘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보행기는 뒤쪽에 서라. 뭐 이게 답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든 보행기든 항상 환자의 엉덩이 높이이다. 지팡이 짚는 위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지팡이 어느 손에 잡아요? 왼쪽이 편마비면은 지팡이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갑니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간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맞추시고요. 새끼 발가락에서 15, 15 앞에 이게 바로 지팡이 위치예요. 아시겠죠? 간호조무사가 병원 화재 발생 시 취해야 될 행동은 일단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야! 외치면서 빨리 벽에 있는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응급벨 눌러서 화재를 알려야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겠죠? 불난 주변 먼저 도망가고요. 내원계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 보냅니다. 경증 환자 보내고요. 중증 환자는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인명피해가 심하다. 예전에는 중증 환자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 순서예요. 사람이 빨리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젖은 수건으로 수건을 적셔가지고 사실 뭐 수건 적실 그게 될까요? 코와 입을 가려야 돼요. 호흡기를 가려줘야 된다. 일단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불나면은 막 까만 유해 연기가 막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계단으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 끊기는 순간 죽으니까요. 손잡이가 뜨겁다. 그러면 밖이 불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옷에 불 붙었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 호흡기를 가려야 됩니다. 뒹굴고 불을 끈다. 머리를 가리고 하면 감쪽 같죠? 머리 아니고 얼굴 가리라. 벽은 한 손만 짚고 쭉 가라. 왼손이면 왼손 쭉, 오른손이면 오른손 쭉. 왼손 오른손 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출구를 잊어버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니까 한 손만 잡고 가라 이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한 손만 잡고 쭉 나가는데 구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바람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소화기 쏘면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라 이 소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아시겠죠? 호스피스 환자, 호스피스 병동은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치료하고 완쾌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이게 영적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병원은 같은데요. 과가 달리 가는 거죠. 기록, 물품, 뭐 약품, 소지품 다 가지고 보낸다. 이게 답이죠. 전동 문제도 별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거 최근 구시에 나온 거예요. 병동으로 인수인계해야 되는 거 투여 약물이다. 뭐 약물만 보내나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를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는 거.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선망 와가지고 신경과를 리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동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과를 옮기는 게 전동이에요. 그랬을 때 해당 병동으로 보내야 되고, 해당 병동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몇 시쯤에 가면 될까요? 가능한 시간도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입니다. 환자한테는 설명해야겠죠? 귀간주님, 지금 신경과로 한 5시에 가실 거예요. 이러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타 국가고시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쓰러진 사람한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고요. 언어적인 자극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 그러면 구명하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 확인한다 이래도 맞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긴다 이래도 맞고요. 언어적 자극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기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폐를 소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 턱을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심장 30대.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2번 30대 1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태 확인하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붙여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순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죠. 패드 부착 부위도 맨날 시험에 나오죠. 이동 겸자 24시간마다 멸균한다. 그리고 한 개씩만 집어넣는다. 이 오므리고 뽑는다. 이거 중요하죠. 손목보다 아래로 놓게 한다. 이동 겸자는요, 뭐 핀셋 같은 겁니다. 요걸로 다른 물품들을 이렇게 뭐 의사가 뭐 달라고 했을 때 요거로 이동 겸자로 옮겨줍니다. 24시간마다 멸균하면 돼요. 집에 갈 때 설거지 해요. 그리고 나서 물기 뺍니다. 아침에 출근했죠?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기 돌립니다. 30분이면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팀 문 열어놓고 겸자통에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멸균하면 된다는 거예요. 둔부, 엉덩이에 발적이 있는 환자, 욕창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욕창 안 생기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공기 뽁뽁뽁뽁 있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한다. 보통 등급 받으신 분들은 이 복지용구를 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